6학년 1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책을 펴봅시다. 공책에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날짜, 오늘 날짜를 쓰고요. 그 밑에 단어는 1. 소중한 우리 국토. 학습 문제, 오늘 배울 문제는 국토의 영역을 알아보자입니다. 그 밑에 핵심 단어와 내용 정리를 하고요. 오늘 이 밑에 내용 정리 밑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적어 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토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국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권, 그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국토의 주권이란 우리나라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 라고 주장하는 권리, 이렇게 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곳이에요. 즉 국토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최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른 나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토를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국토란 앞으로 쭉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우리나라의 주장하는 권리, 즉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외국인 친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야, 도대체 니네 국토가 어디까지야? 응? 니네 주권 미친다는데 니네가 여기서 네 맘대로 너네 맘대로 한다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지 내가 잘 침범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끼리 약속을 정했고요. 외국인 친구의 질문처럼 너네가 사는 국토, 너네가 주장할 수 있는 국토가 어디까지인데 이 말을 고급스럽게 바꾼다면 국토의 뭐가 어디까지니?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의 아까 학습 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토의 영역이 어디까지니?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 친구인 예를 들면 오스틴 선생님의 질문, 도대체 한국 국토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국토의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쭉 넘어가서 국토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크게 세 가지인데 기억납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땅인 영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다인 영해, 세 번째는 영토와 영해의 윗부분인 상공인 영공이 있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토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 세 곳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스틴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네 국토의 영역이 어디까지니?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영토는 어디까지고 영해는 어디까지고 영공은 어디까지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만 국토 영역을 다 설명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책 17쪽과 18쪽을 펴면요. 지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고요. 바로 영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딱 보면 큰 땅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땅을 의미할 때는 남과 북을 나누지 않고 합쳐서 얘기를 하고요. 이 땅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힌트를 사회과 부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부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있고요. 이곳이 대륙이고 아랫부분이 바다였을 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바다로 튀어나와 있고 1, 2, 3 동, 서, 남해가 바다로 둘러싸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바로 반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반도 중에서도 한국의 반도이기 때문에 이 커다란 땅덩이를 한 반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이 한반도와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힌트는 제주도, 독도, 울릉도입니다. 그렇죠. 섬이 빠져 있는데요. 한반도와 섬들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전화가 왔네. 한반도랑 섬들이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속해 있는, 부속적으로 부가적으로 속해 있는 섬들이라고 해서 어려운 말로 이 섬들을 모두 부, 속, 도, 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영역 중 영토는 이 한반도와 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지도에 이 길이만큼이 100m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 동서로 각각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똑똑한 친구들은 이 기준을 이용해서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는 남에서 북까지 무려 1100km고요. 동서로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오, 구한 친구가 있네요. 300km 정도 됩니다. 1100, 300km고요. 총 면적을 구하자면 이것은 구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가 될 거예요. 이 모든 땅덩어리가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고요. 굳이 남한의 면적을 얘기를 하자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북한의 면적보다 조금 더 좁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 12 정도 더 넓고 우리가 약 10만 정도로 더 작은 편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영토를 정리를 하자면 영토는 첫 번째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남북으로 킬로미터, 동서로 킬로미터, 총 면적은 제곱킬로미터, 남한의 면적은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을 돌려보고 공책에 필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국토 중 첫 번째인 영토는 끝났고요. 바다로 넘어가 볼게요. 바다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고요. 우리나라 지도 주변에 이 모든 바다들이 다 우리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본인도 이 바다를 다 갖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영토를 기준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다와 제일 가까운 바다의 끝 영토에서 길이를 잽니다. 이만큼 길이를 재는데 이것을 12해리라고 불러요. 해리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1해리는요 1.8km예요. 약 1.8km고요. 12해리는 약 22km 정도가 됩니다. 땅 끝에서부터 12해리씩 다 재서 그 선을 쭉 이은 다음 그 안의 바다를 우리나라의 영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토죠. 우리나라 국토 중 영해. 그렇다면 끝에서부터 12해리를 쭉쭉쭉쭉 이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12해리가 잘 되다가 포항의 호미곶을 지나 우리가 갈 경주가 이쯤 있거든요. 경주를 지나 이곳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땅 끝에서 12해리라고 했는데 생도가 있는 이 부분에 짧은 게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12해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이 대한해협 때문입니다.
일본 땅이 이곳이고 한국 땅이 이곳인데 그 중간 바다가 12해리를 하기에는 너무 작고 좁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12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대한해협 공간에서는 유달리 3해리만을 지정을 했어요. 다른 곳은 국토 끝에서 12해리만큼 재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한해협에서는 땅 끝에서 3해리만 우리 땅으로, 우리나라 영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남해와 황해, 즉 서해에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속도서들이. 그래서 이 섬들을 하나하나 다 12해리를 재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12해리 하면 좋겠지만 이런 작은 섬들에 일일이 이렇게 영해를 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영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섬들 중 가장 끝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그 섬에서 12해리까지, 즉 이만큼이 영해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해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의 섬에서 12해리를 정하고 그 안에 모든 곳이 영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와 남해와 달리 동해에는 섬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큰 섬이 있어요. 동해는 울릉도와 동쪽 끝에 있는 울릉도 동남쪽, 그렇죠, 독도가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 아까 서해와 남해랑 한 것처럼 12해를 지정해 버리면 우리나라 땅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에서 각각 12해리인 영역만큼이 영해가 되겠습니다. 영해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밀물도 아닌 썰물일 때의 마지막 선에서 12해리라는 뜻은요, 이게 섬이면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썰물일 때는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물일 때 지정을 하면 12해리가 이거밖에 안 되겠지만 썰물일 때 지정을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우리 영해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에는 썰물일 때를 기준으로 섬에서 12해리인 부분을 연결한 다음 그 안을 영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12해리라는 힌트가 있고요. 어디서 12해리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이곳에서는 12해리가 안 돼서 3해리로 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이 섬들에서 이 바다, 과연 동해인지 서해인지 남해인지 그 섬에서 썰물일 때 12해리만큼이 우리나라 영해가 되고요. 이 해와 이 해에서는 너무 섬이 많기 때문에 가장 바깥 섬에서 12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영토, 영해 그 범위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영공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땅, 바다, 그리고 하늘. 하늘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토의 윗부분, 해의 윗부분이 되겠죠. 상공이라는 뜻은 윗부분의 공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땅과 바다가 있을 때 윗부분이라고 하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이만큼이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나라들은 분명히 땅이 여기까지인데 왜 여기까지 영공을 주장하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와 영해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만이 영공이 됩니다. 영토의 수직, 영해의 수직, 이만큼이 영공, 우리나라 국토의 영공, 주권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주까지는 아니고요. 비행기가 다니는 대기권까지, 즉 이 항공기가 다니는 이 공만이 영공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항공
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항공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공을 통과하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영공을 많이 통과하는 비행기가 있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3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냐? 너네가 살아가는 너네 국토의 영역이 어디까지니? 국토의 영역이 어디까지니? 질문을 하면 3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영토는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북은 얼마고 동서는 얼마고 총 면적은 얼마야. 우리나라 영해는 국토 끝에서 해리만큼 되고 대한해협에서는 이것만큼, 동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해와 남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국토의 영역이야. 우리나라의 영공은 이것과 이것의 수직 상공을 뜻해. 그 3개가 합쳐져서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 영역이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복습을 통해 영토, 영해, 영공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많은 공부해 옵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